387페이지로 옵니다. 자, 이 부분도 조문 지문으로서도 자주 지문화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 소유 토지의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소유자요? 갑이 소유자죠. 따라서 당연히 매매를 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버리면 이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3취득자를 부하겐 대책도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것이랑 저당권자는 당연히 경매권이 있고, 이때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소유권을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경락을 받는다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앞서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일정 범위에서 한도로 제한해줘. 그죠? 그럼 이자들은 뭐야? 그 법인의 채권은 뭐야?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뭐야? 다 변제해야 돼요. 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뭐야? 이런 자들을 부하긴 제도로 그죠? 그래서 저당 부동산에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뭐야?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360조 범위까지입니다. 대신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똑같아요. 그래서 이자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죠. 그 비용은 경매 대가로부터 이자들에게 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계획에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는데 뭐요? 203조의 규정에 의해서 뭐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와는 제3자 보호 규정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로 갑니다. 이 조문 자체가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혹시나 조문을 묻는다면요, 여기밖에 쏠 게 없어요. 저당 목적물이 누구의 잘못으로, 설정자의 잘못으로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데는 뭐예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상당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저당물에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어떤 부동산의 시장으로 해서 뭐요? 빌려준 돈 3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 평가액이 뭐야? 한 5억 정도 뜹니다. 그럼 충분히 뭐야? 3억을 변제받을 수 있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급변해서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야? 경매로 넘기더라도 2억밖에 안 뜹니다. 그럼 1억을 변제받지 못하죠. 그때 내가 설정자에게 뭐야? 부족분을 다시 담보 제공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만 요거예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거 봤대요. 요거는 자기 책임이 없잖아요. 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이거는 뭐 책임질 수 없는 거죠. 저당권자가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죠? 예.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본입니다. 저당권도 물거이기 때문에 침해했으면 물권적 청구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은 지역권과 더불어 그 목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은 없죠.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듣던 요거요. 이제는 답으로는 안 할 겁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초기에는 뭐요? 2번이 가장 많이 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예전에는 민법 총칙을 위주로 출제되었고, 물권법 뭐요? 채권법과 더불어 시초에는 뭐요? 10%면 출제됐죠. 그 다음에 그 범위가 점차 20%, 40%까지 확대가 됐는데, 그 초기에는 이 지문이 답이 됐어요. 그죠? 즉, 수반성을 반영한 제도죠. 즉, 저당권 등 담보 물권은 채권 담보를 주된 목적으로. 따라서 뭐요?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 그죠? 따라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많이 떴어요. 이제는 지문안 되더라도 굳이 뭐요? 여기서 답으로는 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다 맞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저당권의 소멸로 갑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기타로 소멸하면 뭐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하죠. 말소 등기 필요 없죠. 부정성으로 소멸한다. 볼게요. 여기 볼게요. 지금 현재 이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 위에 토지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자가 소유권이 되겠죠. 볼게요. 건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죠. 그죠? 현재의 소유자는 당연히 뭐야?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다면 이제는 뭐야? 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때는 소유권에게서 뭐야?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 답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이자도 뭐야? 이자에 대해서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볼게요. 종전의 소유자. 이자. 원래는 이자는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있을 수 없죠. 그죠? 자, 근데 주기를 볼게요. 요 단어만 보고 뭐요? 이자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면 틀려요. 종전의 소유자도 건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네, 계약의 당사자. 이제는 뭐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돈을 빌려줬죠. 그죠?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당연히 뭐야?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계약상의 어떤 권리가 있으므로 이자도 뭐야? 당연히 피담보 채무 소멸을 위해서 건저당권자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자는 뭐야?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소유권을 잃어버렸죠. 이제는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못합니다. 계약상에 뭐야? 어떤 지위에서 당연히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다른 시험에서는 다 기본 지문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다루진 바 없는 판례고. 그 다음 공동저당을 합니다. 종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깊이 있는 내용은 안 물어요. 그래서 우리 채권 담보를 해서 뭐요? 설정자가 제공한 토지와 뭐요? 건물 모두에다가 저당권을 잡았죠. 그죠? 근데 이에 편해서 이자가 다 1번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건물에 대해서는 뭐요?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뭐요? 정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 뭐요? 이런 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규정을 마련합니다. 자, 볼게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 거기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자가 뭐야? 채권이 1억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1억입니다. 그때 건물도 뭐야? 1억으로 경락됐고 토지도 1억으로 경락됐어요. 이자가 받아갈 수 있는 채권이 1억이죠. 그때는 하나의 뭐야?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라 후순위권자 보호에서 뭐야? 그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 부분을 정한다. 계산의 편에서 이렇게 정했다. 그죠? 그럼 각 얼마씩요? 토지에서 5천. 건물에서 뭐야? 5천까지 이자가 우선 변제받는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5천은 뭐야? 후순위자가 배당받으면 돼요. 자, 그런데 전항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때 우리가 2의 편에서 이자가 다 1번이라고 했죠. 이 1번이니까 뭐야? 먼저 배당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야? 전부 다 자기는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뭐야? 배당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때 뭐야? 1억 전부 변제받아 버렸어요. 이 경우 원래는 동시 배당했다면 병도 뭐야? 5천만 원 배당받을 수 있죠. 그런데 1억을 다 찾아가 버렸어요. 근데 한 푼도 못 받는다.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자를 위해서 이 경우에는
그 경매한 부동산이 뭐예요? 차순위 저당권자는 동시 배당했다는 뭐예요? 선순위권자가 뭐예요? 다른 전환에 기준에서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뭐예요? 선순위자를 뭐예요? 대의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죠. 원래는 동시 배당했다면 토지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이 변제받을 수 있죠. 이 경우에 뭐야? 병이 뭐야? 그때 을을 대의하여 토지에 대해서 5천만 원 한도 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게 후순위자에 대한 규정을 둔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건저당으로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뭐예요? 보통 저당권이 아니라 건저당권을 설정하죠. 건저당권. 그래서 보통 얼마까지 잡아요? 70%, 80%죠. 그래서 내가 7천만 원을 빌린다면 뭐예요? 1억까지, 그죠? 예, 8천만 원을 빌린다면 1억까지 이렇게 건저당을 잡죠, 그죠? 건저당. 원래 내가 빌린 돈은 얼마예요? 7천만 원이죠. 근데 최고 한도는 얼마까지요? 1억까지 돼 있죠. 여기 건저당권이에요, 건저당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원금이 1억.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 확증이 안 됐죠, 그죠? 확증이 안 됐어요. 볼게요.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 한도액만 미리 정하고. 그래서 얼마요? 1억이다, 그죠? 실제 내가 빌린 돈은 7천이죠, 뭐예요? 최고 한도로 뭐예요? 1억까지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끔, 그죠? 최고액을 정해서. 채무의 확정 뭐예요? 구체적으로 언제요? 장래에 보류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는 저당권은 뭐예요? 건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죠? 예, 장래 확정됩니다. 이와 같은 저당권을 건저당권. 이 경우에는 뭐죠? 부종성이 완화돼요. 이 표현 기억할게요. 이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뭐야?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인 채무의 소멸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예를 들게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영업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 10억으로 해서 뭐요? 은행에다가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3년 동안을 정했어요. 3년 동안.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죠. 영업이 잘 되면 빌린 돈을 되돌려 갖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는 채무가 없을 수도 있고 뭐요?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채무가 확대될 수도 있겠죠. 여지 일시적으로 뭐요?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특징이 이거예요. 앞서서 보통 저당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 따르죠. 근데 건저당권 뭐야? 채권 최고액의 이자, 위약금 등이 모두 포함된 거예요. 이때 이자는 뭐야? 앞서서 보통 저당권은 지연이자는 이행기일 경과한 후 몇 년간분만 1년분이죠. 그 제한도 없어요. 예, 무제한적으로죠. 채권 최고액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특징적인 모습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건저당권은 뭐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즉 사업을 해서 돈을 빌리고 갖고 한다, 그죠? 이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키포인트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특징이 안 됐죠. 불특정 다수의 채권은 뭐예요? 일정한 최고 한도액까지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건저당. 이같이 최고액의 한도를 정하는 취지는 채무자 보호의 취지가 있다. 아니면 뭐야? 후순위자 등 제3자 보호의 취지가 있다. 후자를 했습니다. 후자. 채무자는 당연히 빌린 돈을 다 갚아야 돼요. 최고 한도는 무슨 뭐야? 자신이 다른 후순위자보다 뭐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 한도액을 정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특징. 장래 불특정 채권을 미리 담보함으로 뭐야? 부종성이 완화되는 거죠. 그 특징이 일시적으로 뭐야? 채무가 소멸되거나 이전하더라도 저당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더라, 그죠? 영향이 없더라. 채권 최고액. 그래서 후순위자보다 뭐야? 그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 한도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후순위자 등 제3자를 위해서, 그죠? 채무자는 뭐야? 끝까지 다 변제해야 돼요. 예.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고 뭐야? 건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자기가 빌렸기 때문에 빌린 돈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한도액을 일정 범위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후순위자에 대해서 뭐예요? 그 한도액까지만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뭐예요? 우선권이 없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평등하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자, 채권 최고액의 범위 특징 밑줄 그을게요. 앞서서 보통 저당권은 원본 이자금, 이자가 따로따로 등기되죠. 그죠? 근데 이게 다 포함돼요. 원본 이자 이자금 뭐요? 지연배상도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해를 하세요. 실행비용은 뭐요? 굳이 여기에 포함시켜버리면 누구에게요? 건저당권자에게 엄청 손해입니다. 이 부분도 포함해버리면 뭐요? 그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뭐요? 국가에서 가장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권 최고의 범위에 포함 안 됩니다. 포함 안 돼요. 하여튼 한마디로 뭐요? 가장 먼저 배당하는 게 뭐야? 실행비용이에요, 실행비용. 국가가 가장 먼저 받아가요. 경매를 진행하려면 비용이 들겠죠, 그죠? 감정비용 등 가장 먼저 그 비용을 충당하고 뭐야? 나머지가 이제 우선권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키포인트요.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채권 최고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 뭐요? 특정된 채권을 우선 변제받죠, 그죠? 자, 그럼 요거요. 건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등에서 뭐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죠, 그죠? 여기까지만. 확정이 됐다면요? 그 확정된 채권은 뭐요? 어디까지만? 최고액 범위에 있으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확정되면 뭐요? 키포되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거래 강에서 발생한 뭐요? 원본 채권은 건저당권하고 별개입니다. 그때는 뭐야? 건저당권에서 담보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보세요. 표현. 따라서 뭐예요? 뭐예요?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 키포인트거든요, 그죠? 확정 이후에 새로운 생긴 뭐야? 원본 채권은 건저당권에서 담보 못 되죠, 그죠? 근데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 속하면 다 담보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야? 피담보 채권이 뭐야? 확정되기 전에 생긴 원본 채권에 관해서 이자가 발생해서 그 이자는 뭐야? 그 전에 뭐야? 이자가 생길 건, 그 원본 채권이 뭐야? 확정한 이후에 이자가 생길 건 다 어디로부터 생긴 이자요? 원본 채권으로부터 생긴 이자이기 때문에 다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단어를 가지고 그 특징요. 예. 다시 한번. 피담보 채권이 뭐야? 확정이 되면, 즉, 변제가 됐다든지 뭐요? 경매 신청 등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다면 그 확정된 채권 뭐요? 채권 최고액 범위까지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냐? 확정이 됐을 때 뭐야? 그 확정된 채권이 피담보 채권 범위 내에, 그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속한다면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키포인트.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뭐야? 피담보 채권 확정이 되었다, 그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죠? 그때 확정 이후에 새로이 거래량이 생긴 원본 채권은 그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죠, 그죠? 그 부분은 담보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미 뭐야? 확정 전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원본 채권이요. 확정 전에 생긴 원본 채권이라면 확정이 오며 이자 등은 어디에서 생겼어요? 그 원래 원본 채권으로부터 생긴 이자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야?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 속한다면 당연히 담보된다 그러세요. 담보된다. 자, 그 다음. 그래서 1번 판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키포인트 잡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2번 갑니다. 제3취득자 보호기준이요. 앞에서 제3 건저당권의 경우 채권 최고액을 뭐요?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이유는 누구의 보호예요?
역시 후순위자 등 제3자 보호이죠. 그래서 제3취득자는 뭐예요? 피담보 최고 확정되었다면 뭐예요? 확정된 후에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뭐예요? 그 확정된 피담보 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자입니다. 여기요. 반대요. 채무자는 끝까지 변제해야 된다고 그죠? 예. 따라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후순위자에 대해서 뭐요? 자신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함의 취지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요. 채무자가 거부동산 소유자금 건재사건 설정자인 경우. 그때는 뭐요? 자기가 채무자에 끝까지 다 변제해야 됩니다. 이자는 채권 최고액 한도까지만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 청구 못하죠. 그죠? 예. 이자는 끝까지 변제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이 파트는 아직 우리 시험 출제된 바로 없는 판례입니다. 혹시나 힘드시면 이런 판례들은 힘을 조절하세요. 제가 이 부분도 미리 설명을 들은 이유는 올해는 1차 과목에서 민법이 예년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될 수 있죠. 어렵게 출제된다면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우리를 애를 먹일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뭐요? 언제 확정이 되고 확정되면 건재당권의 경우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자, 피담보 채권 확정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당의 건저당권자가 자기가 뭐요? 경매 신청했다 그죠. 그럼 자기가 자발적으로 경매 신청했으니까 뭐요? 그때 채권이 확정되겠죠. 근데 자기가 신청할 필요 없죠. 누가 신청하든 저당권은 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원해서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뭐예요? 최대한 이자가 뭐예요?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유리하게끔 확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볼게요. 저당 부동산에 관해서 뭐예요?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렇지만 저당권은 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때 피담보 채권이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이자에게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민사소득부 규정에 따라서 경매 신청 제한은 뭐예요? 건저당권자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선순위 건저당권은 뭐예요?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했으면서 뭐요? 자신의 저당권은 뭐예요? 잃게 될 어떤 불이익의 염려가 있죠. 그때 이자를 해서 뭐예요?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자의 뭐예요? 피담보 채권을 가장 많이 찾아갈 수 있는 범위까지 뭐예요?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때 선순위 저당권자가 박은 담보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 줄 체크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 파트. 그때는 후순위자가 뭐예요? 경매를 신청한 때, 그때 피담보 채권액이 뭐예요?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늦춰줍니다. 계속 이자가 생길 수 있죠, 그죠? 또 거래관계로 채권 채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즉,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건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뭐예요? 그 건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마지막입니다. 언제 소멸합니까?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때 소멸하죠. 그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예요? 최대한 늦춰줍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선순위자에게 조금이나 유리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채권액이 확정된 불만이 없겠죠, 그죠? 근데 이자가 선순위자입니다. 근데 뭐야? 타의에서 자신의 저당권이 미리 소멸하는 경우죠. 그래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채권액이 뭐야?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확정 시기는 뭐야? 가장 늦추기죠. 언제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그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부분요. 자, 이 부분 전 불만입니다. 불만이지만 우리 시험에서 뭐예요?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해볼게요. 자, 어디를 체크하시냐면 쭉 볼게요. 민법 제370조에서 민법 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이때 341조로 타인의 재물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자가 그 재물을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후 저당물의 소유권 이런 때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 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요.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로서 담보 물건을 설정한 행위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향한 사무처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 보증인은 뭐야? 무한 책임이 아니라 뭐야? 자신의 담보 목적물의 범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해서 뭐야? 채무를 부담치 않기 때문에 보증인은 뭐야? 보증 채무자입니다. 이자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다만 책임만 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요. 앞부분은 거의 이해 설명인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왜? 우리는 보증 파트를 깊이 있게 배운 바 없어요. 보증인은 뭐야? 수탁 보증인, 부탁받고 보증인이 된 자는 뭐야? 사전의 구상권도 인정이 됩니다. 일정 요건에서. 그래서 물상 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보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권 실력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점에 확정된 점을 종합했다고 보면은 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돼요. 이자는 보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받고 뭐요? 보증이 된다는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자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2번 정도 지문화 됐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뭐요? 자신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죠. 그럼 대신 갚은 택이 되죠. 그럼 사후에 구상은 행사할 수 있지만 수탁 보증과 달리 뭐요? 미리 사전에 구상은 못 한다는 거예요. 사전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전 구상권. 결론.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뭐요? 지금 우리가 보증 파트를 본격적으로 안 배웠습니다. 그럼 배울 필요도 없고, 그죠? 따라서 보증인은 자신이 뭐요?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썼죠. 그다음에 일정한 요건에서 뭐요? 사전에 대신 변제하기도 전에도 뭐요? 사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상 보증인은 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이자는 그 자와 달리 사전 구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결론 두세 줄 돼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상 보증인은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합니다. 23회차 문제요. 교과서 문제. 틀린 것은 1번. 저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뭐예요? 주물종물 그죠?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도 혈액이 미친다. 보세요. 물상 보증인은 사전 구상권을 뭐예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의도하는 거예요. 3번. 키포인트고요. 압류, 키보이죠, 그죠? 저당권은 가실수집권이 없죠. 그렇지만 압류한 이후에, 그죠? 설정자의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뭐죠? 이제는 압류한 이후는 가실수집권이 있죠, 그죠? 여기서 법정 가실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죠? 그 다음. 제3자 보기죠. 저당 부동산에 관해서 전세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권자에게 뭐요? 담보된 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가장 많이 듣던 거예요. 답을 하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다르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죠? 24회차 기출 문제로 옵니다. 1번 또 떴죠. 그죠?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뭐요? 부합물도 혈액이 미친다. 그죠? 부합물 종물도 혈액이 미친다. 그 다음 2번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된 후 저당권자가 좋은 문제입니다. 그 목적물은 뭐야?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가실에 가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어요. 네. 이 부분 앞서 제가 조문 읽을 때 주의를 해달라고 그랬죠. 이 경우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자도 뭐요? 가실 수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3자 등에 대항하려면 뭐요? 그 압류 사실은 뭐요? 그런 자들에게 통지 한도가 아니면 압류를 대항하지 못한다. 예, 그 부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가실 수취권이 없지만 압류한 이유는 수취권이 있죠. 그죠? 다만 그 목적물이 뭐야? 제3자가 소유권 등을 취득했다면은 제3자에게 뭐야? 가실 수취권으로 대항하려면 압류 사실은 뭐야? 통지한 이유에만 그죠? 통지한 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 자, 요 부분이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종전 소유자도 뭐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이유로 저당권 등께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계약상의 지혜에서, 그죠? 계약상의 지혜에서. 그 다음. 4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결론 이겁니다. 일괄경매제도요. 현재 누가 소유자입니까?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때도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죠? 판례는 여기까지 범위를 넓힌다. 그죠? 즉, 조문상으로는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판례는 설정자가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뭐요? 다른 자가 건물을 지었더라도 현재 설정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상당히 깊이 들어갔죠. 그죠? 선순위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뭐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선택했다. 그때 선순위 거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언제 확정돼요? 저당권이 소멸할 때, 그죠?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그때 뭐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더라. 그죠? 자, 매일 문제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에서 담보된 채권은 뭐예요? 유치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하나다. 그죠? 그렇지만 저당권, 질권에서 담보된 채권 제한 없죠.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하나죠. 그죠? 그렇지만 설정자는 물상보증인 제3자도 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제일 많이 떴다 그러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뭐예요? 저당권만의 양도하면은 무효이다. 그죠? 그 다음. 주된 권리, 종된 권리입니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 등에도 미친다. 그죠? 미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게 물상대의 요건에서, 그죠? 제3자가 이미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압류했다면 이미 구분이 됐죠. 그죠? 특정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뭐요? 스스로 압류한 바 없더라도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자신이 압류해야만 여기 털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5번 질문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계속이죠. 저당권에는 종물에도 미치고 종된 권리도 미친다. 그죠? 그 다음. 2번. 용의권과의 관계입니다. 저당권보다 먼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죠. 다만 이 경우라도 뭐예요?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뭐예요? 전세권자가 뭐예요? 나도 배당받겠다. 그죠? 배당을 요구하면 당연히 뭐예요? 전세권도 소멸합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전세권이 빠르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번.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뭐예요? 목적 부동산에 지출한 유익비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경매 대가로부터 제3취득자 보호규정. 자, 그 다음 4번 또 떴죠. 그죠?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채권에서 먼저 일반 채권자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는 뭐예요? 여기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일괄경매제도입니다. 갑의 토지의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의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저당권 설정이죠. 즉 갑이 건물을 짓지 않으면 뭐야? 현재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죠. 당연히 이 경우 판례가 일괄경매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일괄경매 할 수 있어요. 근데 뒷부분이요. 을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맞죠. 그죠? 근데 문제는 쉽게 됐어요. 다만 우선 변제는 어디요?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로부터만 그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지금껏 우리가 물권법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권법은 일단 뭐요? 이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 한 우리가 뭐요? 6문제까지는 목표로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례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 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을 극히 띄엄는 지문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올해는 출제자가 민법에 한해서만 난이도를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는 전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듣도 보도 못한 지문들이 지문에 될 수 있다. 그때는 뭐요?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씁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내가 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 부분 무시하시고 나머지 내가 알 수 있는 지문 위주로만 빨리빨리 해결하는 이런 어떤 멘탈을 강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채권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채권법도 똑같습니다. 예. 근데 채권 보면 우리 총론 파트는 사실상 힘들다 그랬죠. 힘들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떻게 부탁을 드렸어요. 채권법은 8문항 중 뭐요? 처음부터 2문항은 없다 그죠. 그래서 2문제라면 5점이죠. 그래서 나머지 과목과 달리 민법은 95점이 만점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채권법 총론에서 맞춤이 뭐야? 내가 의도치 않는 플러스가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달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목표치를 정할 때 뭐야? 이 부분은 빼고 그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채권법은 6문제입니다. 그죠? 8문제가 아니라 6문제 중 뭐야? 4문제를 목표로 그죠? 또한 물권법과 채권법이 뭐야? 10문제에서 12문제까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목표해서 공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뭐야? 민법 총칙에서 최대치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가능하면 뭐야? 20문제까지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민법은 70점대 중반 이후는 뭐야? 쉽게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럼 채권법 총론은 일단은 출제될 수 있는 어떤 지문 위주로만 쭉 확인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복습도 뭐야? 그에 맞춰서. 자, 볼게요. 채권은 물권과 달리 뭐야?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그죠? 근데 물권법이 배타적 지배권성에 간초해서 물권 법정주의가 채택되어 있죠. 그래서 물권법은 원칙 강행법규로 되어 있음에 반해서 채권법은 계약 자유가 지배하기 때문에 임의법규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시험은 뭐야? 임의법규는 열 필요 없죠. 강행법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 그것도 우리 시험 보면서 주로 어디 있어요?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죠? 예, 임대차이지만 그 같은 규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물권법은 고유법성을 강화해야 그죠? 채권 보편서. 그 다음에 여기를 혹시나 그죠? 이해할 수 있다면 민법 총칙 공부하는 거예요. 실의 성실 원칙 뭐야? 믿음 관계죠. 당연히 믿음 관계는 뭐야?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는 내가 왜 돈을 빌려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채권 관계는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신의 성실 원칙이 중요하죠. 그런데 물권은 누구에게나 그죠? 반드시 믿음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물권 행사하는 게 아니죠. 그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뭐요? 물권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문제되겠죠. 따라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더 중요하다. 그죠? 강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과 뭐요?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끝까지 적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뭐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채권법에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뭐요? 물권법에서 주된 기능이죠.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내용을 검토한 겁니다. 또. 자, 그다음 물권법과의 비교. 물권은 그 객체인 물건은 뭐요? 누구에게나
배타조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채권은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겐 채무액을 청구할 수 있나? 그래서 뭘까요? 뭐요?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절대권임에 반해서 채권은 뭐요? 채무자에게만 채무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으로 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 채권은 뭐요?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죠. 그 채무자 행위를 급부라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자, 요 부분 쭉 확인합니다. 요 부분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채권이 뭐요?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권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확정된 그 채권의 목적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민법 총칙에서 배웠죠, 그죠? 근데 채권의 목적은 반드시 뭐야?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죠, 그죠?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죠, 그죠? 우리는 합격이란 목적으로 해서 뭐야? 학원에다 대가를 지급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이다 평가를 못 하죠, 그죠? 그래서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요, 조문을 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님이 지문화가 됐습니다. 특정물 채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특정한 물건만이 급부의 대상으로, 즉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급부 못하죠. 이 같은 채권을 특정물 채권. 그때 특정물 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뭐예요? 여기까지.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뭐예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그 다음 이 부분 볼게요. 그 다음 뭐예요? 현상 인도 의무는 언제까지요? 이행기를 기준. 이행기의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하면 돼요. 성간주의 의무는 언제까지요? 현실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현상 인도 의무는 뭐예요? 이행기를 기준. 따라서 뭐예요? 이행기에 뭐예요? 현상대로 인도하면 뭐예요? 그 당시에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다만 이런 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답으로 한 번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이미 지문화 됐고 답도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변제를 해야 되냐, 그죠? 어디에서? 그래서 특정물의 채무의 경우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로 변제 장소로 뭐요? 따로 정한 바 없다면 어디가 변제 장소가 돼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성립 당시에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 특정물 인도의 채무는 뭐예요? 이게 불특정물 채무죠. 불특정물의 채무의 경우 변제는 뭐예요? 원칙 채권자의 현 주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은 어디에서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 사이는 이 지문이 안 맞죠, 그죠? 은행에서 계좌 이체, 그죠?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 현 영업소.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어디입니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한 채권. 따라서 뭐예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급부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성간주의 의무는 뭐예요? 언제까지? 인도 시까지. 그 다음에 현상이 들어 뭐예요? 이행기를 기준으로.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 장소, 그죠? 네. 원칙적으로 뭐예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데 뭐예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자, 종류 채권으로 갑니다. 종류 채권은 뭐예요? 불특정물 채권의 하나죠, 그죠? 예. 즉, 일정한 종류의 일정량이 금부의 목적으로 정해진 것을 종채권. 그래서 뭐예요? 2000쌀 한 가마니, 그죠? 이같이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정한 경우에 법령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로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데는 뭐야? 원칙적으로 중동품입니다. 중동품. 그 다음. 그 종류 채권에도 현실적으로 이행하려면 뭐야? 2000살 가게에 있는 가만이죠. 어떤 가만이라고 그죠? 특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종류 채권의 특징이요. 전화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할 때 뭐야? 그때부터 뭐야? 그 물건만이 급부의 목적물, 즉 특정물 채권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둘게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부터 뭐요? 종료 채권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예, 오늘 수업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